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 전문 변호사 조면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랑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싶습니다. 영남탐정사무소의 김세원 대표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는 두 분이 이렇게 한 프레임에 있는 게 생소할 텐데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셨는지. 대표님 먼저 연락을 한번 주셨어요. 의뢰인을 보내도 되겠냐고. 그때 저희 공조가 매우 빛을 발해가지고 이건 진짜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된다. 제가 김세현 대표님하고 어떻게 작업했는지, 왜 제가 김세현 대표님 소개하는지 그런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자리 마련한 겁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탐정이라는 직업이 만화에서만 듣던 건데 진짜 계시다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탐정이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탐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흥신소, 심부름센터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탐정이에요. 뭐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비슷한 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시절에는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사업자도 못 내고 직업군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2020년 8월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지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 하면 안 되는 거,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만 알면은 큰 문제는 없고, 탐정을 찾는 사람들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저희가 해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한테 오는 의뢰인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내한테 왔던 의뢰인들 중에 사진 한 장 받지 못하고 돈 1,000만 원을 탐정이라고 말하는 분께 드린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탐정님이 보시기에 사기 안 당하는 법 이런 곳은 걸러라. 이게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탐정사무소를 저격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편히 말씀해 주시면 예. 잘 편집할 겁니다.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탐정업체 자체가 홍보하는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탐정협회, 경찰 출신, 국정원 출신, 특공대 출신 이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공대 출신 필요해요. 사실 그거 그냥 홍보 문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 한들 일하는데 경찰하고 이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문구에 현혹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탐정협회 같은 경우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에요. 콜센터 방식으로 협회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따간 친구들한테 일을 뿌려주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그거는 어제 자격증을 딴 친구들인지 이제 시작한 친구들인지 어떤 업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비용 대비해가지고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그냥 전화번호 하나 올려놓고 전화 오면은 계약서도 안 쓰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계약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계약서는 꼭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가격이 비싸다고 해도 그게 잘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중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좋은 업체가 아니고 싸다고 좋은 업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이 업체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가장 확실한 거는 탐정업체에서 딴짓을 못하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해가지고 선불로 돈을 다 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비용이 후불제로 진행하는 업체, 이런 업체를 고르시면은 최소한 사기는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귀찮게 하세요. 자꾸 전화 자주 해보시고 상황을 물어보시고 매번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해들으면은 본인이 솔직히 좀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가만히 편하게 놔두는 것보다야 쪼아주시는 편이 아무래도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진행해달라 저렇게 진행해달라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한 업무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움직이게 되면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들킬 확률도 생길 수 있고,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은 해드리겠지만 일을 맡기셨으면 일이 끝날 때까지 믿고 맡겨주시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많은 의뢰가 우리나라에 불륜이 너무 많아요. 불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같은 사람도 먹고 살고, 저도 먹고 살죠.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저도 먹고 살죠. 불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업무의 한 50-60% 정도가 그런 업무예요. 그런 업무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증거 수집을 하긴 한 것 같아. 계속 추가 증거를 수집하다가 그 대상자한테 들켰나 봐요. 그러다가 그 업체에서 자료를 가지고 대상자 쪽에 접촉을 한 겁니다. 내가 이거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 증거가 이만큼 쌓였다,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뜯어낸 거예요. 이 사람은 어쨌든 증거를 전달해버리면 가정이 깨질 수 있고, 그런 게 겁이 나니까 돈을 주고 무마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원래 의뢰인한테 가가지고는 아무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쪽에서도 돈을 받고 이중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케이스가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케이스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흔하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둘이가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는데 그 사실이 드러난 거야. 돈을 주고 협박을 당했다. 근데 그 남편이 또 바람을 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뢰를 하는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걔는 사람 못 붙이겠지 하고 대놓고 바람 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는데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간단해요. 일단 매일매일 보고를 들으면 됩니다. 저희는 그래가지고 일일 일보고 체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없더라도 행적에 대해서 하루하루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누구하고 만났다 요 정도라도 보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맥락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보고를 듣게 되면 나중에 그런 사실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람 찾는 일의 경우에는 사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 찾는 일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찾더라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게 몇십만 원에 사람을 찾아준다, 아니면은 터무니없다. 뭐 몇백만 원에 찾아준다고 해도 우리 업체는 못 찾았을 경우에 80%를 환불해드리겠다, 이런 문구에 많이 속아요. 왜 그게 속는 거냐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라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00만 원 줬는데 80%를 환불해준대. 20%만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업체들은 일을 안 합니다. 그냥 60만 원 벌라고 300만 원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 찾아보니까 너의 해도 안 나오고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8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벌려준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일을 하고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원을 받아가지고 그 20%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하다가 인터넷 검색 몇 번 하다가 어떻게 찾았다 그러면 100% 다 받는 거고요. 그런 구조죠. 그런 업체들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묻는 질문요. 돈 얘기죠. 얼마예요? 이게 제일 많이. 그럼 우리 제일 심플하게 많이 깝시다. 제가 잘 방어해드릴게요. 저희는 일반적인 조사 비용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일주일에 400만 원. 여기에 계약금 50만 원에 잔금 350 이렇게 해가지고 후불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비용에는 사실 인건비가 가장 커요. 위험 부담도 있고 전문 인력입니다. 나름 4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많다면 많은 비용이죠. 근데 그만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돈 들어가는 광고를 안 합니다. 다른 업체에 일을 주지도 않아요. 중간에 뭐 수수료 떼먹고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력 있는 탐정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세요.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다른 업체를 가든지 아니면은 딴짓을 하든지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4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하루에 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조목조목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의 케이스를 처리하는데 두 팀을 붙인다 하셨거든요. 왜냐면 한 팀이 하다가 놓칠 수 있으니까 각 팀에 또 메인과 서브 인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케이스를 처리하는데 4명의 인력이 적어도 한 12시간 이상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50만 원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외도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일주일 만에 뭐 다 나옵니다. 저는 2주를 늘 권하거든요. 일주일 정도는 출장 가거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렇잖아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은 좀 그렇고 2주 동안 안 만나는 관계잖아요. 그러면 액티브한 관계가 아니에요. 대표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옛날에는 만났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2주 안에 안 만난다. 그럼 지금은 만난 사람 없는 거라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혹시라도 그 일주일에 안 만나더라도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밖에 나가 전화를 받더라도 사적인 전화는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 거를 관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을 진행해보고 나면 이번 주에 여자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요 정도 의견 드리죠.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는 더 해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진행해봤는데 이거는 내용 없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확신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은 그게 맞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업소를 다닌다든지 일회성적인 만남은 그게 가능할 수 있죠. 연애를 하는 사람 있다, 관계성이 있다면, 예, 그런 게 반드시 있다면 드러납니다. 관계성이 그거는 있다면.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네. 관찰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일주일 안에 많이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결론은 대표님 훌륭하다. 너무 궁금해요, 대표님.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뇌가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충격도 안 받아요. 근데 저도 놀랬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어디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에, 보통 작은 교회가 마당이 있고 사택이 있어요. 사택에서 목사님이 거주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의뢰를 해왔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교인들이랑? 누구하고 뭐 외도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사무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문을 잠가놓고 열어주지를 않는다. 두드리고 하면은 싹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교회는 보면 문 입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게 행적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착수를 했죠. 어찌어찌 관찰을 하는데 아줌마 한 명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교회에 들어가더라고. 뭔가 진짜 상황이 있구나. 이제 안에 상황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게 바깥에 창문에서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은데 커튼을 쳐놓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커튼에 틈을 살짝 만들어놨어요. 완전히 제끼는 건 아니고 커튼이 쳐져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틈으로 볼 수는 있게 이야. 확실한 상황만 확인할 수 있으면은 가능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일이 벌어졌는데 커튼 틈으로 살짝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네요. 근데 아이고야.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까면 깔수록 더 나와. 그 여자는 다른 마을의 요양보호사인데 바로 뒤에 사택에 사모님이 있어. 근데도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야. 그 안에서 행위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여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이 해준 얘기가 한여름에 방에서 문을 꼭 닫아놓고 춥다고 제습기를 틀어놓고 잔대요. 그 여름에 제습기를 틀어놓고 문 닫아놓고 자면 40도 이상 올라갈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약물 검사가 한번 필요할 것 같다. 우리나라 흔히 유통되는 마약류 중에 약 기운이 떨어지면 오한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테스트하는 키트를 사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외도, 불륜, 이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약 사건으로 고발을 하고 그렇게 된 사건이에요. 공급책이었던 거예요, 그 여성이? 예, 그렇죠. 와, 진짜 역대급이다. 그거 보고 저는 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것도 뭐 일반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성직자잖아요. 목사잖아요. 목사님이라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거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표님 진짜 아, 레전드다. 저도 진짜 많이 충격받았어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목격을 했는데 야, 이게 목사님 사건은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소리 작가는 진짜 레전드다. 너무 놀랐어요, 나도. 그게 불과 한 3년, 4년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아, 사모님 3, 4년 어떡하나. 근데 그 일에서 약물에 대해 눈을 떠서 그런지 이거는 좀 억측인 것 같기도 한데 사모님도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둘이서 다투고 나서 물을 하나 주더랍니다. 그래 그 물을 마셨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난대.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조금 억측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물을 하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런 마약. 내용을 들어보면은 진짜 충격적인 게 많았어요. 그 사건이.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너무 역대급을 맞아요. 다음은 역대급이냐 이걸 여쭤볼 수가 없네. 뭐 다 비슷해요. 뭐 평범한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예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있어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좋아서라기보다 당신한테 이겨먹고 싶은 마음, 당신 남편한테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